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이보경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2020년을 그리는 2040년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는 어떤 모습일지, 인구 감소 시대의 대한민국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에서 80년대 산하 제한 운동의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는 표어가 무색하게도 지금 우리는 자연인구 증가율 0%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뉴스에서 다루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과연 얼마나 줄어들고 있을까요?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0월 우리나라의 자연인구 증가율이 0%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회적 관심이 인구 감소와 이로부터 파생될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의 크기에 비해 앞으로 20년 뒤 2040년까지 감소하는 인구의 비율은 약 1.78%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는 그 추세 자체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어느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공포감에는 시달릴 필요가 없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구 감소 시대는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 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인구 절벽과 인구 감소 정의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용어가 혼용된 주된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역할을 노동력 단위 또는 납세자 단위로 한정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은 향후 20년간 인구 감소율이 1.78%가 아니라 무려 23% 이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번째, 국토 공간의 인구 변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의 규모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구 성장세의 차이에 따라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 내 다른 공간 간의 인구 변화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일부 지자체는 소멸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래 대한민국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인구 절벽과 인구 변화의 양극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향후 20년 안에 어느 지역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 가능 인구 수와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그만큼 고령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파를 수는 있지만 인구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국가가 포용해야 할 국민은 여전히 거기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2040년 우리 주변의 인구는 어떻게 변할까요? 국토정책의 관점에서 인구는 지역을 구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지속가능한 국토정책 수립과 수행을 위해서는 보다 인구 변화 추세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장래인구 추계가 활발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간 계획을 세우기 위한 데이터로 기존의 통계는 공간 범위가 너무 커서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래인구 추계가 전국 또는 시도 공간 단위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군구 단위로도 장래인구 추계치를 전망하고 있지만 실제 공간 계획에 활용하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공간 단위는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포항시 남구에 오천읍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 지역에 살지 않거나 가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포항시에 있는 어느 작은 지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넓고 많은 사람들이 공간에 이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언뜻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지도로 보았을 때 매우 작은 읍 지역이지만 우리가 걸어서 생활하는 가까운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 500m 격자 공간 단위로는 매우 넓은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경상북도의 장래 추계값 하나로 5천읍의 미래 공간 구조를 전망하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해 말 전 국토를 500m 격자로 구획하고 모든 격자의 2040년까지 장래 인구를 코호트 요인법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망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장래 인구 추계가 통계였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격자 단위 장래 인구 추계는 공간 통계로서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유연하게 융합,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41만여 개의 격자의 코호트 요인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전국 장래 인구 분포가 전망되었습니다. 왼쪽 지도는 500m 격자 단위의 인구 밀도입니다. 2040년에도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도에 인구 밀도가 높은 공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와 같이 2040년까지 20년간 인구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약 20만 개의 격자 중 2020년에 비해 거주 인구가 줄어든 격자는 16만 개, 인구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되는 격자는 약 401개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체 거주 면적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지도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북부 및 경기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세종시와 충남 일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도 지역 내에서 공간별로 인구 규모와 구조는 매우 다르게 변화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분석 단위로 활용한 500m 격자의 장점은 균일한 공간에 대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상위 공간으로 유연하게 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 시군구 지자체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격자의 값을 통해 시군구의 장래 인구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격자 단위의 인구 규모와 고령 인구의 현황을 시군구로 계산한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X축이 2040년 장래 인구, Y축이 고령 인구 비율입니다. 먼저 2040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40년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전체 주민의 약 58%가 65세 이상 인구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체로 수도권 내 시군구 단위 인구 규모는 다양하지만 고령 인구 비율은 낮고 비수도권 지역은 규모가 대체로 작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보여드린 지역 외에 더 궁금하신 지역이 있으면 국토연구원의 국토정책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국민소통 도구로 연구 결과를 인터랙티브 리포트로 제작하여 외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랙티브 리포트 중 장래 인구를 살펴보면 2040년 대한민국 장래 인구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텍스트와 표뿐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도로 만들었는데요.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포항시 남구의 장래 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 그리고 포항시 남구 5천읍 내 공간별 인구 변화의 전망치를 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의 인구가 향후 20년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선택된 격자는 5천읍 내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진 신도시로 젊은 인구의 거주 비율이 높아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지역 단위로 장래 인구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은 일률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연령 구조가 변하고 공간 간의 인구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구 변화의 공간적 부익부 빈익빈 시대를 맞이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 국토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도 단위 장래 인구 추계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거나 대안 간의 장기적인 비교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격자 단위 장래 인구 분포 전망과 같은 다양한 공간 빅데이터의 생산, 융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 예견적 국토계획과 정책 수립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지역 장래 인구 분포를 통해 국토의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세세하게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면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국토계획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 SOC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계속해서 생활 SOC 시설을 짓다 보면
미래의 인구 분포 변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 SOC 운영을 위해서는 접근성 현황과 현재의 인구 규모뿐 아니라 미래의 인구 규모 변화를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후보 입지를 평가할 때 현재의 서비스 수혜 인구뿐 아니라 장래의 수혜 인구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전망한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좀 더 과학적이고 현장의 상황을 잘 반영한 지속 가능한 국토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연구원 이보경이었습니다.